여러분, 금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은을 사야 하는 거 아닐까? 금 1온스에 3,000달러 시대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은은 아직 30달러 안팎이니까 뭔가 기회처럼 보이시죠? 사실 저한테도 요즘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은 ETF 어떤가요? 은괴 사둬야 할까요? 은광주 지금 사면 늦었나요? 다들 금은 놓쳤으니 이제 은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은이 금보다 싸다는 건 맞는데 그게 기회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이 비싸질수록 은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다룹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떠도는 은 관련 이야기들, 그게 정말 팩트인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하나하나 확인해 볼 겁니다. 실물 은이 사라졌다는 소문, 거래소 재고가 바닥났다는 얘기, 은값이 곧 폭등한다는 예측까지 전부 데이터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이라는 자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냥 금보다 싼 귀금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투자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만 은 투자로 돈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심리는 간단합니다. 금 1온스에 3,000달러 가까이 주고 사기엔 부담스럽다. 그런데 은은 아직 30달러 선이니까 여기가 기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검색량 데이터를 보면 금값이 급등할 때마다 은 관련 검색도 함께 치솟습니다. 금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은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특히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은이 금보다 싸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정말 투자 기회일까요? 아니면 싸 보이기만 하는 함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은과 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금이 비싸다고 은이 자동으로 올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이 강세일 때 은이 더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가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영어로 골드, 실버, 레이쇼, GSR이라고 부르죠.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금이 온스당 2,000달러이고 은이 25달러면 비율은 80입니다. 금 1온스 살 돈으로 은을 80온스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평균 6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은이 상대적으로 싸다, 40 밑으로 내려가면 은이 비싸다고 해석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투자 타이밍 신호로 오해하는 겁니다. 비율이 높으니까 곧 은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에 GSR이 120까지 치솟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분들이 은이 엄청 싸다며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은값은 바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간 더 하락했죠. 금은 비율은 상대적 가격만 보여줄 뿐입니다. 언제 오를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율이 낮아 보여도 은이 더 빠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율 하나만 보고 은을 사면 안 됩니다. 비율은 참고용일 뿐 매매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금과 비슷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합니다. 둘 다 귀금속이고 실물 자산이니까 당연히 비슷하겠거니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은은 고변동성 원자재입니다. 숫자로 보면 확실합니다. 지난 10년간 금의 연평균 변동성은 약 15%입니다. 은은 30%가 넘습니다. 거의 2배죠. 급등장에서 은이 금보다 빠르게 오르는 건 맞습니다. 2020년 팬데믹 직후 금이 30% 오를 때 은은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듣기 좋죠? 그런데 반대 상황도 봐야 합니다. 2013년 금값이 28% 빠질 때 은은 무려 40% 넘게 급락했습니다. 2011년에는 은이 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몇 달 만에 26달러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은은 오를 때도 빠르지만 빠질 때는 훨씬 더 빠릅니다. 금처럼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보다 변동성이 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에 투자한다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은은 공격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그럼 왜 은은 이렇게 출렁거릴까요? 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금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달러 강세에 반응합니다. 투자 수요가 거의 전부죠. 그래서 예측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은은 다릅니다. 은 가격은 세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첫째, 금리와 달러입니다. 은도 귀금속이니까 금처럼 금리 인하되면 오르고 달러 약세되면 오릅니다. 둘째, 경기 사이클입니다. 은은 산업용 원자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셋째, 산업 수요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자제품, 배터리 같은 곳에서 은을 씁니다. 특정 산업이 성장하면 은 수요도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은이 오를 것 같은데 경기가 나빠지면 산업 수요가 줄어서 은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서 은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은값이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금보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까다롭습니다. 은 관련 커뮤니티에 가면 수급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은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곧 터진다는 논리죠. 일단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음이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량이 늘면서 은 사용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자제품에서도 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중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요 증가가 곧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쪽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은 재활용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폐전자 제품에서 은을 회수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대체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이 너무 비싸지면 다른 물질로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부 태양광 패널에서는 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은광 생산도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다. 은값이 오르면 채산성이 맞는 광산들이 다시 가동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논리만 믿고 은에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수급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폭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실물은 시장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은근나 은화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반복됐습니다. 프리미엄도 크게 올랐죠. 예전엔 은괴를 국제 시세보다 5% 정도 웃돈 주고 샀는데 요즘엔 10%에서 20%까지 프리미엄이 붙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실물은이 사라졌다,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소매 시장에서 품절이 난 건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이 고갈된 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유가 동났다고 해서 지구에서 우유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유통 문제거나 특정 시간대에 수요가 몰린 거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투자자들이 갑자기 실물 은을 사려고 몰려들면 소규모 딜러들이 재고를 못 맞추는 겁니다. 대형 정제소나 산업체가 보유한 은까지 동난 건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건 실물 은 소매 시장만의 현상입니다. 실물 시장 프리미엄과 국제 선물 시장 가격은 다릅니다. 프리미엄이 높다고 해서 국제 은값이 곧 따라 오르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지표가 거래소 등록 재고입니다. 코맥스 같은 선물 거래소에 등록된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하지만 재고 감소가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거래소 재고는 이동합니다. 코맥스에서 빠져나간 은이 다른 형태로 보관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갔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고 분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 재고와 비등록 재고의 구분이 있는데 이게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셋째, 금융 구조가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래소 재고가 줄어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은값이 폭등한 건 아닙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재고가 쌓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감소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재고 데이터는 시장 전체 상황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은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은값이 갑자기 빠지는 상황 말이죠. 은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반복하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금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장이 작으니까 큰 자금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때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둘째, 투기자금 비중이 높습니다. 선물 시장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자금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자금은 방향이 바뀌면 빠르게 청산되면서 급락을 만듭니다. 셋째, 레버리지 거래가 많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으로 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래는 손절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폭락을 키웁니다. 그래서 은은 누가 조작해서 떨어뜨린다기보다 구조적으로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급락이 틀린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은에 투자한다면 이런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급락했다고 공황상패로 손절하거나 반대로 급등했다고 흥분해서 물타기하면 망합니다. 은은 냉정하게 접근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은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금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30% 넘게 빠지는 걸 경험하고 패닉에 빠집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합니다. 은값이 곧 터질 것처럼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커뮤니티 글을 보고 몇 달 안에 2배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몇 년씩 횡보하거나 오히려 빠집니다. 레버리지를 씁니다. 선물이나 CFD로 은에 투자하면서 3배, 4배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청산당합니다. 은 투자에서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은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등락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은을 $50에 샀다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방향은 맞았을 수도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나 빚내서 투자하면 버티지 못하고 손해보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은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은은 투자하면 안 되는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은 투자가 적합한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분입니다. 30% 빠져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 시각을 가진 분입니다. 몇 달이나 1년 안에 수익 내려는 게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할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로 접근하는 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은에 배분하는 식이지 전 재산을 은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은 투자가 위험한 사람은 이런 분들입니다. 만기 승부를 보려는 분입니다. 빠르게 수익 내서 빠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10중 8구 손해봅니다. 몰빵하려는 분입니다. 은이 곧 폭등한다는 확신으로 전 재산을 넣으면 변동성 못 버티고 망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분입니다. 레버리지나 대출로 은 투자하면 청산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은은 조건만 맞으면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자산입니다. 다만 그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은은 금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은은 금의 대체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입니다. 금은 비율이 높다고 은이 곧 오르는 건 아닙니다. 비율은 참고용일 뿐 매매 신호가 아닙니다. 은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변동성 원자재입니다. 급등도 빠르지만 급락도 훨씬 빠릅니다. 가격은 금리, 경기, 산업 수요에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급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게 곧 가격 폭등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물시장 품절이나 거래소 재고 감소는 참고할 만한 신호이긴 하지만 과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투자로 실패하는 이유는 변동성 과소평가, 단기 기대, 레버리지 사용 때문입니다. 은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장기 관점에서 자산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은 투자는 용기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고 덥석 사지 마시고 은이라는 자산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래야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